자, 공개 문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A1부터 이제 F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시험 유형이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긴 한데, 최근에 문제가 추가가 되면서 이 E랑 F가 좀 추가가 됐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반응형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이 되어 있어요. F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작년까지는 E가 추가됐었는데 올해는 또 F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뭐 요것도 그 유형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우리는 일단 A1을 먼저 기반으로 먼저 문제를 풀 거고 요게 돼야 돼요. 요게 돼야지만 왜냐면 A부터 D까지는 디자인이 똑같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내가 메뉴가 왼쪽에 있냐 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A, B가 똑같고 C랑 D가 똑같을 겁니다. 디자인이. 맞네요. 그래서 A랑 B가 똑같고요. 유형이. A, 그 다음에, 그죠? A, B랑 유형이 똑같고, C, D 똑같고, 근데 E 다르고 F 다르고. 이게 왜냐면 요 EF가 최근에 나온 문제들이라 그래요. 뭐,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면, 자, 여기 요구사항이 이렇게 있죠. 요거는 여기 지금 달러가 아니라, 여기 빛이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MB 용량이 초과되지 않게 저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뭐 새 폴더 지금 이렇게 있는데 프로젝트 폴더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 폴더에서 여러분들 우클릭한 다음에 속성 딱 클릭하면 얘가 파일의 용량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0바이트 나오죠. 근데 이게 가끔씩 10메가가 넘는다라는 거는 뭘 잘못했냐면 에이스맨 CSS 자바스크립트는 10메가를 초과하지 않아요. 굉장히 용량이 작습니다. 대신에 이미지에서 그 포토샵 작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10메가를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미지 작업을 잘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토샵도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저는 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포토샵이랑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학원은 조금 저도 왜냐면 제가 포토샵 수업을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좀 최신 버전이죠. 어도브 포토샵. 근데 이제 거기 여러분들 가면 9버전이에요. 9버전. 9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요. 좀 안타깝지만. 근데 뭐 UI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단축키라든지 그런 것들은 비슷하니까 그거에 맞게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웹페이지 코딩을 해야 되는데 HTML5. 자, 이거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제 따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영역 비율, 레이아웃, 글씨체 이런 것들 다 준수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색상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텍스트의 글자체, 색상 크기, 요소별 크기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거든요. 이거는. 근데 문제에서 지시한 와이어프레임의 명령 비율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A-1 같은 경우는 저스트 쇼핑몰이에요. 문제가 여러분들 참고로 시험장 가면 랜덤입니다. A-부터 F까지 랜덤으로 주어져요. 그러면 밑에 여기 보면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구사항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코딩하는 건 중요한데 여기 보면 HTML과 CSS를 이제 차세. 그러니까 이게 문자 세팅이라 하거든요. 이걸 UTF-8로 바꿔야 됩니다. UTF-8로. UTF-8로 한다는 게 뭔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하면서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작업할 때 이만 작업들을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조색 이렇게 돼 있고 보조색 되어 있고 배경색은 무조건 FF 샵 FF로 되어 있죠. 배경색은 트랜스페어런트랑 다릅니다. 여러분들 트랜스페어런트랑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기본 텍스트의 색은 샵 333이야. 333. 요거는 여러분들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UTF-8이랑 그 다음에 요 정도는 여러분이 지켜줘야 돼요. 컬러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글자수 블랙 아니에요. 이거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블랙 쓰신 분들 점수가 다 깎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본 텍스트 색은 지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와이어프레임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스트 쇼핑몰 이게 이제 로고명이에요. 그러니까 로고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메뉴가 있는데 메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메뉴가 있고 2차 메뉴. 원뎁스, 투뎁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탑, 아우터, 팬츠, 액세서리. 얘가 1차 메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투뎁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로고를 만드시고, 자, A가 있어요. A 파트, B 파트, C 파트, D 파트가 있는데, 자, 당연히 여러분의 레이아웃이 절대로 깨지면 안 됩니다. 일정해야 되고, 사이즈도 줄어들면 안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로고 자리에 로고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로고도 지금 이제 밑에 A 파트 볼 건데,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가 있는데, 이게 메뉴가 그냥 메뉴가 아니라,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슬라이드 메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구조부터 봅시다. 자, 일단 이제 여기 높이가 100픽셀. 헤더라고 보면 되겠죠. 요 윗부분. 헤더의 높이는 100픽셀. 자, 메뉴의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은 주어진 거 없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 정확하시면 되고. 자, 근데 여기 보면 전체가 100%라 있을 때, 자, 여기 보면 1200픽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 사이트 만드실 때, 사이트가 기본적으로 1200픽셀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뭐 쓰면 될까요? 컨테이너 쓰시면 돼요, 컨테이너. 컨테이너 형식의 디자인이고, 가운데로 정렬이 돼 있다는 건 뭐예요?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오토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섹션 부분. 여기 이제, 여기는 높이 300픽셀에 이미지 슬라이드가 구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C 파트는 공지사항 갤러리. 근데 이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공지사항 갤러리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탭 메뉴로 구현해줘야 돼요. 보이죠? 그래서 공지사항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갤러리에는 이미지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디자인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탭 메뉴. 탭 메뉴를 하려면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너. 배너도 마찬가지로 배너 C랑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바로가기 구현해주면 되고, 바로가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배너를 구현하면 됩니다. 배너. 그리고 여기 공지사항에 첫 번째 글을 클릭하면 그때 레이어 팝업 창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팝업 창도 구현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jQuery가 되기 때문에 팝업 창 구현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팝업 창의 디자인도 뭐 그냥 간단하게 구현하면 되는데 일단 가운데로 오게끔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로고가 A 로고 말고 D에도 로고가 들어가죠. 네, 카피라이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 카피라이터도 텍스트가 주어지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SNS. SNS 아이콘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콘은 여러분이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사람들이 완성한 걸 보면 웹 디자인, 개발, 웹된 기능사, A-1. 자,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이미지 했을 때, 자,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무 이제 좀 꾸며서 만든 거고, 사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 보면 뭐 바로가기 이런 거, 이거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실 이 정도 수준까지만 만들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합격이에요, 합격.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인, 여기 배너에도 슬라이드에 뭐가 있냐면, 이미지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안 넣는다면 안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뭐 이동이 되게끔. 파업창의 위치는 상관이 없나 봅니다. 자, 그래서 메뉴, 2차 메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구현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 이제 슬라이드 메뉴. 그 다음에 슬라이드 섹션, 팝업창.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거에서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꼼꼼하게 해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밑으로 그래서 내려가 보면 높이는 여러분들 다 이거 줄어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 높이 줄어들게 만드시면 점수 깎여요. 자, 밑으로 보면 자, A-1. 자, 일단 얘는 로고 만들 때 가로 세로 200픽셀, 40픽셀. 자, 요거 여러분들 포토샵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포토샵으로 레이어 해가지고 로고 그냥 로고명 그냥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이미지에 적합한 로고를 직접 디자인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자, 이 사람도 보면 어때요? 근데 저스트 쇼핑몰 넣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디자인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워드 타입으로 디자인하시면 되고 워드는 그냥 쓰라는 거죠, 텍스트를. 로고명은 헤더의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가 있으니까 그 텍스트를 그대로 쓰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메뉴 구성. 자, 여기 보면 마우스 올리면 이제 호버 효과. 하이라이트 되고 벗어나면 하이라이트 해제. 호버 하시면 돼요, 호버. 그 다음에 메인 메뉴를 마우스에 올리면 서브 메뉴가 부드럽게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슬라이드 다운이 있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 다운도 여러분들 jQuery로 구현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jQuery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CSS로 구현해도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릴 거예요. CSS로 구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그러니까 jQuery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과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다. 그 다음에 메인 메뉴가 마우스 커서를 벗어나면서 서브 메뉴 영역을 다시 부드럽게 사라지게끔 그렇게 구현하시면 되고요. 서브 메뉴 영역의 효과는 얘도 이제 뒤에 컨텐츠 고려해서 배경 색상 설정하시면 되고 보통 그냥 하얀색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올리면 얘도 하이라이트 되고 하이라이트 해제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우스 올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다. 색상이 변경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영역 벗어나면 이렇게 되게끔 구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이미지 제작.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폴더에 제공된 3개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크기에 맞게 그러면 몇 픽셀로 만들어야 돼요? 너비 1200, 높이가 여기 보면 너비는 1200, 높이 30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너비 다 픽셀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너비 1200, 높이 300픽셀짜리가 만들어지면 되고 이미지 작업할 때는 이미지한테 무조건 100% 너비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컨테이너가 줄어들 일은 없지만 줄어들었을 때 이미지가 안 깨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글자체랑 그런 것들은 가독성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독성 있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작업. 자, 요걸 제일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일단 이미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 근데 어떤 거는 B 같은 경우는 요 B-1 같은 경우는 뭐냐면 슬라이드가 왼쪽에서 오른쪽이라 할 거예요. 여기 보면 그죠? 좌에서 우. 그죠? 그러니까 좌에서 우냐, 위에서 아래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현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많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매 3초 이내로 하나의 이미지 다른 이미지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이런 식으로 순서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근데 제대로 구현이 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지사항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탭 메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공지사항의 첫 번째 컨텐츠 딱 클릭하면 레이어 팝업 창, 그러니까 팝업 창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팝업 창 내에 닫기 버튼을 딱 둬가지고 클릭하면 닫히게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애드 클래스, 리무브 클래스 이용하면 되겠죠. 그다음 레이어 팝업의 제목과 내용 컨텐츠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 파일 요게 있어요. 주어져요.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는 갤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개 이미지 주어지는데 가로 방향으로 배치하시면 되고 이미지 사이즈를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깨지지 않게 나름대로 정렬을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너가 있는데 뭐 이것도 그냥 디자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디자인하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3분의 1씩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비를 그냥 저라면 강제적으로 구해야 할 것 같아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너비를 칼큘레이터 줘가지고 대신에 얘가 만약 요소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깨지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푸터 같은 경우는 로고를 그레이스케일로 이제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레이스케일 있잖아요. 로고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포토샵에서는 이제 회색 그레이스케일로 이제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로고를 만드실 때 2개를 만든다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로고 자체를 그레이스케일로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죠. 오히려 그래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로고 그냥 2개 만들지 말고 로고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 그레이스케일을 부여를 해서 만드는 게 오히려 낫다. 그 다음에 푸터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 카피라이트 주어지네요. 그 다음에 SNS 로고도 마찬가지로 아이콘도 주어집니다. 그거 여러분들 3개 배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까지는 설명드리고 중요한 거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술적 준수사항.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까 HTML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오류가 없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HTML 유효성 검사가 안 돼요. 왜냐면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집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 다음에 CSS도 마찬가지로. CSS3 기준 오류가 없이 코딩. 그래서 요거 1, 2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류가 없어야 돼요. 오류가.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돼야 되고 자 브라우저는 크롬에 내장된 개발된 콘솔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그래서 나중에 F12 눌렀는데 거기에 빨간색 뜬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점됩니다. 감점. 그러니까 너 실격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감점돼요. 그 다음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상호작용이 필요한 내용들이 탭으로 이동. 그러니까 탭으로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여기서 뭔가를 클릭하면 탭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거든요. 여기 보이죠? 자, 지금 제가 탭 입력하면 탭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게끔 구현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왜 하냐면, 그러니까 요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마우스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탭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웹 접근성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 엘리먼트 썼을 때는 임시 링크. 그러니까 다 샵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임시 링크는 링크 걸지 마세요. 샵을 쓰면 돼요, 샵. 그 다음에 해상도에서 일관성 있는 페이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테이블 쓰시면 안 됩니다. 테이블 옛날에는 과거에는 2000년대 초반에 테이블 태그로 옛날에 제 수업할 때 테이블로 레이아웃 잡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테이블 태그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플렉스를 쓰시나 여러분들 뭐 그리드를 쓰시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건 무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이틀 텍스트 바디 텍스트 메뉴 텍스트는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LT는 여러분들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이 대치 텍스트 이거 안 넣으시면 이것도 감점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작업까지 작업이 완료되고 이 얼터네이티브 다 채워 넣는지 그걸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글 크롬에서 정상 동작해야 된다. 옛날에는 이게 지금 바뀌었네요. 크롬만 지금 써 있는데 원래는 마이크로 엣지에서도 정상 동작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좀 유연해졌네요. 왜냐면 웹 표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로스 브라우징이라 해서 내가 만든 디자인이 크롬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엣지, 뭐 파이어폭스, 오페라 다양하게 돌아가야죠. 근데 보통 크롬에서 돌아가면 웬만하면 다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뭐 크롬으로 바뀌었나 봅니다. 마이크로 엣지는 굳이 테스트를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나중에 한번 테스트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제출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메인 페이지는 무조건 index.html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름 바꾸시면 안 돼요. 폴더는 이렇게 돼 있죠. 주어져 있어요. 이미지스, 스크립트, CSS 이렇게 이게 폴더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파일이 있어야 되고 이 HTML을 폴더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인덱스 HTML은 무조건 메인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거 기준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인덱스 HTML을 열었을 때 이제 표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0MB. 참고로 여러분들 10MB 초과되자마자 실격입니다. 이거는 뭐 점수를 하고 따지고 그게 아니에요. 10MB를 그냥 넘어서면 실격 처리됩니다.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여기 한번 볼까요? 기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시험 당일 초과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슬라이드가 자바스크립트, jQuery 포함 CSS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지 않은 경우 여기 보면 움직이는 슬라이드를 제작하지 않고 이미지 하나만 배치하는 경우에도 실격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슬라이드 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안 하면 실격이에요. 실격. 그 다음에 압축 프로그램 이거는 뭐 당연히 시험장에서 설명해 줄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유형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